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 두 번째 전체 메뉴에 따른 유형을 수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영역을 실제로 잡아줄 때 로고 타입이라든지 SNS 영역, 실제로 우리가 벤치마킹 사이트에 보시다시피 여기서처럼 여기에 있는 로고 유형과 그리고 이런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제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헤더 영역을 좀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헤더 영역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업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방법과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div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태그는 다음 영역에 이렇게 추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영역은 이렇게 추가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영역. 자, 안쪽에는 지금 헤더란 아이디 영역으로 전체적인 영역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너 영역에서는 로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SNS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div 클래스에 SNS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A타입과 div 영역으로 만들었고요. 마크업을 정상적으로 닫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헤더가 닫히겠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로고 타입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전에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축약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NS 타입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CSS를 H 부분의 영역을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그 CSS에 대한 리셋 타입을 H 타입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에 대한 내용들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포지션 위치를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이 있던 위치를요, 여기에서 헤더로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변경했고요. 자, 위치는 0의 좌표로 지정했고요. 탑은 0.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Z인덱스는 가장 높은 위치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은 위드 그리고 100%로 지정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1100 정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자, 미니드로 1100으로 지정해 놓고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스크롤 했을 때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로 스크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어떤 배경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에러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하이트는 40픽셀. 자, 그리고 자, 내비게이션이 있던 내용들을 지금 전부 다 수정하고 있는 거죠. 히든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내비게이션이 있던 컬러인 999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하이트 0.3s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들은 전부 다가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이 갖고 있던 코드죠. 그래서 잘라내기 하고요. 여기 있던 코드를 샵 헤더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 또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에는 이 부분에 작성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 하단에 있는 원뎁스 li에서 지정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헤더 영역에서 높이가 200이 되는 그런 구조로 내비게이션에 있던 코드들을 이항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이너라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헤더 이너라는 부분은 실제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그런 1100 사이즈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만들고 있죠. 헤더 이너 자,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우측에 앱솔루트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 또한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를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으로 정렬되는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0에 오토로 지정된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위드는 110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에 맞춰서 헤더 부분에서는 민 위드 1100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이트는 40 픽셀,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지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뭐 요거는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안쪽에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네요. 지금 위치가 좀 잘못돼서 지금 혼동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에 지정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있던 코드들을 헤더와 헤더 이너 부분에서 모두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때 좌우측에 나열이 되어 있던 그런 헤더, 자, 로고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코드는 비슷하죠. 자, 로고에 대한 부분은 포지션 앱솔루트로 지정이 됐고요. 헤더 이너 부분에서 잡아주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탑은 0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에 SNS 부분도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때는 포지션 앱솔루트.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죠. 라이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탑은 0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들은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이런 코드들은 다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코드들 있죠. 내비게이션 코드는 다 없애버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법들은 헤더가 지금 잡히는 방법으로 코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잡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에디터에서 컨트롤 A4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문장을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헤더의 내부 이런 방법으로 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 전체 영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 CSS가 바뀐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헤더 부분에 대해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잡았고요. 자, 로고 영역에 대해서 잡았고 SNS 영역에 대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들은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영역을 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헤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여기 오타가 났네요. 하이트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타를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SNS에 관련된 A 타입이라든지 로고 타입의 A 타입만 잡으면 되겠죠. 그 영역들을 한번 저희가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추가적인 영역들은 잡아 보겠습니다. 자, 로고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게 되면 H1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H1번에 관련된 A 타입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SNS에 관련된 A 타입 내용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런 방식으로 헤더와 그리고 헤더 이너 부분을 만드셔야
일반적인 레이아웃에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프로토타입 두 번째 내비게이션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